네, 더불어민주당 제외국민안전대책단이 캄보디아 현지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네, 부단장을 맡으신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에 도착하신 거죠? 예. 한국에 캄보디아에 2박 3일 계시다가 네. 그럼 현장에 빠르게 가셔서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빡빡하게 많은 걸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갔다 온 다음에 그러면 국민들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안전대책반이 캄보디아에 간 것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 첫째로는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우리 한국인들을 정부에서 조기에 송환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걸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캄보디아 당국과 캄보디아의 정치적 세력과 협력을 해서 현재 연락이 두절되거나 또는 온라인 스캠 단지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더 많이 찾아내서 데려오는 목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캄보디아에 많은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급파된 박일 대사가 현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의원님도 총 영사를 지내셨던 만큼 외교 현장의 좀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캄보디아의 지금 현지 사정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국내에서는 캄보디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또 여행할 수 없는 것 정도로 위험한 곳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예.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일반적인 동포 사회나 캄보디아 사회는 뭐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8월에 우리 대학생이 안타까운 일도 겪었고 예. 또 아직도 많은 그 온라인 스캠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는 맞는데 사실 예. 범죄자들 또는 범죄 조직이 움직이는 그러한 세계와 일반 사람들이 움직이는 세계가 다른데 예. 그게 지금 섞여 있으면서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현지엔 우리 동포들이 예. 그런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예, 근데 한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보도를 보고 그런 사망 소식을 접하면 그 현지에서의 분리해서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캄보디아 수사 당국에서 구금된 64명 오늘 오전에 국내로 모두 도착을 했는데 민주당 제외국민안전대책단이 청년 3명을 더 구출했다고 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지금 아직도 현지에 있는 거죠? 예, 내일 새벽에 귀국하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지금 홍 의원께서는 부단장이시면서 오늘 아침에 돌아오셨고요. 네. 그런데 정부에서 64명 송환한 거 외에 3명을 더 구출했다. 민주당 차원에서 구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제보를 받고 그러면 당 차원에서 구출했다고 하기는 당이 좀 같이 그렇고 이렇게 협력해서 이번에 저는 구출보다는 이제 빼냈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우리 대책반이 예. 캄보디아로 떠나기 전에 예. 아마 김병주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그 남양주의 한 어머니께서 예. 자기 아들이 거기에 억류돼 있다, 꼭 좀 데려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 같고 예. 김병주 단장이 현지에서 캄보디아 당국 측과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한 끝에 예. 아마 온라인 조직에 예. 억류돼 있었던 또는 활동하고 있었던 그 젊은 청년 3명을 빼내온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예. 사실 저희 대책반원의 나머지 3명과 김병주 반장이 그 건에 대해서는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김병주 단장님이 그 건은 조금은 좀 비밀스럽게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별도로 움직였고 저희는 또 동포사에 간담회나 이런 거를 또 별개로 했고 예. 그래서 귀국도 단장님은 그 청년들이 완전히 나오는 거 그리고 또 예. 면담 이런 것까지 하고 귀국할 생각으로 하루 늦게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병주 의원에게 제보를 김병주 의원이 받고 그렇게 그 의원님 표현대로는 빼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현지 경찰이나 누구와 협조가 있었던 겁니까? 현장에서? 그거는 현지 경찰이 한 거고요. 예, 예. 다만 본래 그 젊은 청년이 어디에 있는지 소재가 파악이 안 된 상태로 저희가 출국을 했었고 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아마 어제 그 소재가 파악이 됐고 예. 그거를 캄보디아 당국 측에 전달을 했고 경찰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예. 최종적으로는 그 3명을 빼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가 어쨌든 그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의 제보를 현지 경찰에 정부와 경찰에 연락을 했고 그래서 예. 그 위치를 제공했기 때문에 네. 그 3명을
그 빼낼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세기 출발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캄보디아 국회 여야 의원들을 모두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현지 정치권까지 찾아간 이유 또 설득 과정도 궁금한데요. 예, 저희들은 이제 국회의원들이니까 캄보디아의 국회의원들, 이제 상원과 하원의 여러 의원들을 만났고 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방문 취지를 설명하고 캄보디아 측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던 거고요. 예. 캄보디아 의회 측도 저희들의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표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약속했고 예. 이번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그 코리아 데스크 설치 문제에 있어서도 비록 명칭은 한 캄보디아 경찰 당국 간 합동 TF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예. 캄보디아 측에서는 이런 온라인 스캠 조직이 국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 협력하는 것이 자기들로서도 그러한 조직을 분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그 코리안 데스크라는 걸 설치를 딱 못 박진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그 말씀하신 게 합동수사 TF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느낌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과연 코리안 데스크를 목적으로 해서 가서 합의를 해서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겠다 이런 상황은 아직 아니라면 예. 그 합동수사 TF가 코리안 데스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코리안 데스크는 설치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번이 이제 구체적으로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가서 이 문제를 논의한 처음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캄 합동 TF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이런 부분들은 양쪽 간에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거고요. 예. 기본적인 구상은 우리 경찰이 캄보디아 경찰과 함께 일을 하고 예.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를 한국 경찰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협력한다. 예.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범죄 단지가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 단지가 이미 캄보디아 오지로 그 피해자들을 같이 데리고 이동을 했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다른 나라로도 갔다는 소식이 들어오는데 네. 그럼 지금 수사가 좀 한 발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실 캄보디아 내에 이런 온라인 스캠 조직이 번성한 것이 최근 2, 3년 사이입니다. 예. 그 이전에는 그 동남아의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치안이 잘 안 미치는 그런 지역에서 번성하다가 삼국 사이가 있죠. 그렇죠. 예. 태국, 라오스, 미얀마 이 삼국 사이 밀림지대를 말하는 건데 그런 예. 데서 하다가 그런 쪽에 단속이 심해지니까는 좀 치안력이 약한 캄보디아로 왔다는 얘기를 들었고 예. 이번에 이 온라인 스캠 조직이 국제적으로 이슈가 크게 됐고 우리 정부도 굉장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단속도 심해지고 네. 그래서 그런 조직들이 좀 전국적으로 퍼지거나 또는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일각에서는 이런 범죄 배후에 중국 자본이 있고 또 캄보디아 고위층과의 커넥션도 얽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쉽지 않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 외교적으로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이 온라인 스캠 조직은 통상 웬치 예. 대규모 단지를 웬치라고 부르는데 이게 사실 중국어입니다. 네. 컴파운드 또는 단지를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런 단지 구성은 중국계 폭력 조직이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요. 예. 거기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범죄 조직들이 같이 들어가서 활동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소위 중간 조직들이 한국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꼬드기거나 또는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해서 이런 피해도 발생하고 하는 건데 이 여러 나라가 같이 공조를 해서 수사하지 않으면은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예. 예. 그럼 예. 온라인 스캠 피해자 중에 가장 많은 나라 또 가장 많이 연루된 나라가 중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64명을 송환해 왔는데 중국 국민은 훨씬 많은 사람이 송환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캄보디아와는 어쨌든 뭐 코리안 데스크까지는 아직은 가는 과정이라고 치고 합동수사 TF까지 구성이 됐다면 중국과는 어떤 그런 그 협력 체계가 필요한 겁니까? 아마도 중국도 자기 국민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범죄를 일으키고 또 거기에 자기 중국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예. 또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 내 피해자도 많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상호 간에 협력하는 것이 예. 충분히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64명 캄보디아에 구금된 우리 국민 64명이 일단 귀국을 했는데 네. 그 모든 64명이 다 이번 범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다수는 피의자입니다. 피의자죠. 그러니까 예. 그 쉽게 말하면 가해자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온라인 스캠 조직에서 활동했던 사람 또는 유인돼서 거기에서 연루됐던 사람 예. 그런 사람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고 예. 다만 잘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로 갔다가 좀 더 크게 연루돼서 문제가 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64명 중에 대다수는 피의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피의자라고 한다면 피해자들, 그러니까 같은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일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오늘 64명이 한국에 온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대로 돈을 나는 이런 나쁜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 거야라는 생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한 거죠. 예, 그러면 이번 사태를 과연 우리 국민이 다 오늘 송환된 사람들만 보더라도 우리 국민이 다 피해만 본 건 아니고 정말 나쁜 짓에서 돈을 벌러 간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잖아. 그러면 네.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본국으로 송환한 중요한 이유는 예. 만약에 그 캄보디아에 그대로 놔두면은 그쪽의 사법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때문에 상당수는 다시 빠져나와서 예. 우리 국민을 상대로 또 다시 사기 활동을 할 겁니다. 네. 근데 국내로 들여와서 엄정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처벌한다면은 우리 국민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예. 또 이번에 송환된 사람 중에 일부는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내로 빨리 송환해 오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같은 국민에게 피해를 준 위법 행위를 해서 피해를 준 가해자, 피의자이지만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네. 국내로 송환해서 조사를 하던 어떤 처벌을 하던 이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다. 예, 그리고 사실 그 이번에 송환된 사람 중에 다수는 현재 남기를 원했다고 저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국내에서의 처벌보다 거기에서의 처벌이 훨씬 미약하고 또 거기서 처벌을 면하고 나온 다음에는 예. 또 다시 온라인 스캠 활동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계산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처럼 송환하지 않았다면은 국내에서 더 많은 온라인 스캠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 이렇게 한 것은 필요했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지 교민들도 이제 만나서 여러 얘기를 들으셨다고 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캄보디아 전체가 위험한 나라라고 낙인 찍히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런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대책, 정치권에서도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저희가 우리 대책반이 이번에 가서 많은 교민들과 만나서 얘기를 들었고 특히 이제 2번의 공식적인 동포 간담회를 했는데 동포들은 굉장히 억울해하고 또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예,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학생이 사망하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문제가 있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예. 그러한 일들은 주로 범죄 조직과 관련된 그런 영역 내에서 벌어진 거고 다른 교민 사회 또는 일반적인 캄보디아 사회는 굉장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 캄보디아 전체가 또는 캄보디아에 있는 많은 우리 동포들이 위험하거나 또는 범죄 조직에 연루된 걸로 그렇게 국내에서는 알려지고 또 비난받고 있어가지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힘들고 또 실제 생업도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캄보디아에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취소하거나 그렇죠. 또 같이 비즈니스를 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취소하거나 캄보디아에서 하기로 했던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이렇게 됨으로써 굉장히 힘들다. 이러한 사실이 국내에 좀 제대로 알려졌으면 좋겠다. 사실 어떤 교민들은 그런 온라인 스캠 조직에서 빠져나오거나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을 자기들이 도와줘서 한국으로 보낸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국내에 잘 알려져서 그래서 잘못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명확하게 구분됐으면 좋겠다. 그런 호소를 간절하게 했고 어떤 동포 한 분은 울기까지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현장에 갔다 오셨으니까 그 보도를 보면 현지에 붙잡혀 있던 그 피해자들이 어렵게 뭐 뛰어내리거나 어떻게 탈출을 해서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하던가 아니면 우리 대사관에 그 신고를 하더라도 현지 경찰은 뭐 그 범죄 집단과 커넥션이 있어서 잘 처리가 안 되고 우리 대사관도
좀 늑장 대응이 있었다는 그 비판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잘 특히 우리 대사관 차원에서는 잘 수습이 될까요? 그 작년에 예. 이런 신고가 200건이 있었고 예. 올해 330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소재 파악이 되면 다 해결이 됐고 예. 아직까지 연락이 두절된 소재 파악이 안 된 사람이 한 80명 정도거든요. 예. 그 얘기는 그만큼 대사관이나 또는 캄보디아 경찰이나 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80명 정도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또 그런 온라인 스캠 단지와 관련해서 1,000명 정도의 우리 국민이 거기서 활동하거나 또는 뭐 억류돼 있거나 등등의 얘기가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걸 위해서 이번에 우리 대표단이나 또는 정부 대표단이 가서 노력하고 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캄보디아 현장 살피고 귀국하신 민주당 홍기원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